현존하는 최강의 잠수함 사냥꾼인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미국 본토에서부터 장장 17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우리의 품으로 이송됐습니다. 바다의 수호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 조국 해양 수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포세이돈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받으면 리얼F 제작진 아주 기뻐집니다. 심해에서 기동하는 잠수함, 가장 은밀한 전략 무기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잠수함의 위협에 맞서는 이른바 잠수함 천적, 해상 초계기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운용하고 있죠. 이번에 도입된 P-8A 포세이돈을 제외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해상 초계기는 총 16대로 모두 포세이돈의 아버지격인 P-3 오라이온 계열입니다. 그중 8대는 신조기를 도입한 P-3C, 그리고 다른 8대는 P-3CK형인데요. P-3CK는 미군이 예비역으로 보관하던 구형 P-3B형을 도입한 다음에 이를 P-3C형에 준하는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한 기체예요. 수명을 연장한 이른바 새것 같은 중고인데 거의 모든 부품을 완전히 분해한 다음에 주요 구조재를 보강하고 재조립해서 기체의 유효 수명을 거의 새로운 기체에 가깝게 되돌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올해 60년이 넘은 기체라 그대로 못 쓰니까 이렇게 한 거죠. 참고로 원래는 P-3B형은 9대 들여왔지만 한 대는 부품 조달용으로 해체할 목적으로 들여온 거고 나머지 8대를 P-3CK형으로 개수해서 총 16대의 해상 초계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에 비해서 해안선이 상당히 길고 또 경제 수역도 넓은 편이거든요. 이를 제대로 커버하려면 최소 32대, 36대 정도의 해상 초계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1994년에서 96년 사이에 P-3C가 도입될 때만 해도 우리 군은 미국제 중고 해상 초계기인 SE 트래커를 양도받아서 써야 할 만큼 사정이 굉장히 열악했는데요. SE는 1970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돼 94년부터 서서히 P-3C로 대체되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완전 퇴역까지 약 34년이 걸렸다는 얘기고, P-3C 도입 후 P-3CK를 도입하기까지도 14년의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추가 도입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던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90년대 P-3C 도입 가격만 해도 그 당시 돈으로 무려 8,500만 달러, 당시에 어지간한 전투기보다 맘먹거나 비싼 상당한 금액이었죠. 이렇듯 여의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P-3C가 노후 기종으로 분류되어 갔고 또 운용되는 나라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P-3C만 가지고 천년만년 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SLBM 개발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해상 초계기 추가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높아졌고요. 2016년 차기 해상 초계기 도입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P-8 포세이돈 도입이 확정됐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총 6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중 3대가 지난 6월 19일에 1차로 포항에 도착했고 남은 물량도 순차적으로 인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일 포항 해군항공사령부가 포세이돈 6대의 인수식을 거행했는데요. 미 해군과 동일 기종의 해상 초계기를 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향후 원활한 연합 해상항공작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P-8A가 해상 초계기의 끝판왕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1969년부터 운용된 P-3C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다목적 해상 초계기가 P-8A인데요. 처음 미 해군에 인도된 시기가 2012년인데 이 기체의 가장 큰 특징은 제트기라는 겁니다.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P-3도 신형인 P-8도 모두 여객기를 베이스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같은데요. 다만 P-3 시리즈 초계기는 터보프롭이라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터보프롭 즉 터빈 엔진이지만 프로펠러 돌려나가는 그런 방식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P-3 같은 경우는 터보프롭 엔진이 사용된 로키드 L188 일렉트라라는 기체를 기반으로 탄생한 기체거든요. 반면 P-8은 보잉 737-800 여객기의 동체에 737-900의 주익을 결합해 개발한 기체로 당연히 제트기죠. 이 부분이 눈여겨볼 만한 지점입니다. 왜냐? 과거 미 해군은 P-3C를 270대 정도까지 운용했었거든요. 근데 미 해군이라도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은 해상 초계기를 운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미 해군이 커버해야 하는 면적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왜냐? 미 해군은 전 세계를 이제 커버해야 되니까요. 즉 운용 대수는 줄어드는데 전 세계를 커버해야 하다 보니 미 해군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터보프롭보다는 제트기가 더 낫다고 판단한 거죠. 보다 고성능의 센서를 탑재하고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면서도 더 빠른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터보프롭보다 더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P3C는 순항 속력이 650km, 최고 속력이 시속 750km지만 P8은 순항 속도만 해도 815km고요. 최고 속도는 907km. 이건 뭐 기체 간의 속도 차이가 확연한 거죠. 미 해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P8A 한 대가 최소 3대 이상의 P3C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포세이돈의 경우 채공 시간이 10시간 이상이며 공중급유로 20시간 이상 비행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162석의 여객기가 베이스였기 때문에 내부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에요. 물론 각종 장비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 9명인데 그 9명의 원래 승무원이 앉을 좌석 외에 예비 좌석만 해도 12개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더 태울 수도 있고 이 승무원들이 쉴 공간이 넉넉하다는 거죠. 참고로 제가 아덱스의 P8이 와서 타봤는데 냉장고도 있고 여객기들의 기내식 준비하는 갤리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간단하게 있고 10시간이라고 하죠. 최대 채공 시간이. 그 정도 타고 있어도 승무원들이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신형인 만큼 최신의 레이더나 소노부이 같은 센서들을 탑재했고 또 각종 센서들에서 나오는 정보를 통합해서 분석하는 전투체계도 최신식이기 때문에 탐지한 정보를 예전보다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무장도 뭐 대자머레, 폭탄, 대한미사일 등 다양하게 장착할 수 있고 하드포인트, 즉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지점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대잠작전 외에도 대한미사일을 이용한 대함작전 같은 전투 임무도 가능하고요. 정보감시, 정찰, 수색 및 구조,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P8A의 기체 유지 보수가 비교적 쉬울 걸로 또 기대되는데요. 기체의 베이스가 된 보잉 737-800 계열 여객기들이 이미 국내 민항사에서 운용이 되고 있고 공군에서 같은 계열의 기체를 사용하는 E737 조기경보기도 운용 중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다른 기체에 비해서는 AS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도입된 P8A 6대는 전력화를 거쳐 내년 중반 작전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총 22대의 해상 초계기를 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원래 운용하던 노후된 기체 P3CK 8대는 2030년까지 퇴역시키려는 얘기가 있거든요. 미 해군도 현재 대부분의 P3C를 P8로 대체한 상태고 작년 기준 약 17대 정도의 P3C만 남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로선 예정된 물량이던 6대를 모두 도입했지만 그렇다고 우리 해군에 필요한 해상 초계기의 대수가 완전히 충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향후 상황에 따라 충분히 추가 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모쪼록 우리의 해역을 지키는 바다의 파수꾼으로서 P8A가 우수한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선보이며 주변국의 위협에 기민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